지난 시간에 태블릿 PC로 오토드로우에 접속해서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친구들과 작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블릿 PC 기초 활용을 위한 다른 활동으로 인터넷 검색 엔진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한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9차 시에는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자료를 조사합니다. 태블릿 PC를 활용한 자료 조사는 저학년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후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학년이 올라갈수록 계속하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미리 학습해 놔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10차 시에는 우리 반 퀴즈쇼라는 주제로 친구들에게 내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내고 서로 알아맞힐 수 있게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태블릿 PC로 자료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조사하기 전에 선생님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퀴즈를 내줄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기 전에 조사 주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동물 사진의 일부를 보여주고 어떤 동물인지 알아맞히는 활동을 해봅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도 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활용해도 좋고 지금 보고 계신 교환을 활용하여 퀴즈를 내도 좋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네, 여기 정답이 나와 있죠. 지금 보고 있는 이 동물은 비버입니다. 실제로 학생들과 수업을 하실 때는 이 정답은 애니메이션 처리해서 보이지 않도록 하게 하고 학생들이 만약에 너무 어려워한다 라고 한다면 비읍, 비읍과 같이 초성만 남겨놓고 힌트를 제공해 주어도 좋습니다. 이 동물은 토끼입니다. 토끼이고요. 이 동물은 해마입니다. 이 동물은 전갈, 그리고 이 동물은 앵무새입니다. 그리고 이 동물은 상어이고요. 이 동물은 돼지, 이 동물은 악어, 이 동물은 공작새, 이 동물은 바닷가재입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바로바로 넘어갔지만 이 밑에 있는 출처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보시면은 이 전체 동물의 모습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동물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퀴즈를 냈지만 꼭 동물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이나 식물, 게임 캐릭터 등 다양한 사진을 준비해서 무엇일지 알아맞히는 활동으로 변형해도 좋습니다. 또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사진들에 나오는 동물들은 학생들이 잘 모를 수 있거나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나 토끼는 익숙하게 알고 있는 동물들이지만 정갈이나 해마 같은 동물은 저학년 수준에서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동물들은 일부 수정해도 좋습니다. 실제로 수업을 할 때 저는 유튜브 영상을 틀어서 재생을 하면서 아이들과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일대 중요한 것은 답이 나오기 전에 영상을 잠시 멈춰서 학생들이 어떤 동물일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손을 들어서 한 사람씩 발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손을 들고 발표하는 것이 연습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 정답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방해하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학생들에게 반드시 지도해 주시고 모든 차시 활동에서 꾸준히 연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퀴즈 활동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였다면 퀴즈를 만들기 위해 내가 조사하고 싶은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학생들은 게임을 좋아해요, 강아지를 좋아해요, 치킨을 좋아해요 등과 같은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큰 주제로 잡고 평소에 그 주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피자를 좋아한다면 피자를 만드는 방법이 궁금해요. 피자에 들어가는 재료가 궁금해요. 등과 같은 형태로 궁금한 점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 파리 지옥이 궁금해요 라고 한다면 파리 지옥에 대해서 어떤 점이 궁금한지 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궁금했던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검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친구가 좋다고 해서 친구에 대해 궁금한 것을 생각하는 듯 태블릿 PC 조사가 필요 없는 주제나 궁금한 점은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이후 활동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무엇인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나 궁금한 것을 스스로 생각하기 어려워한다면 선생님께서 주제를 정해줘도 좋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 음식, 동물, 식물 등과 같은 주제와 궁금한 것을 정해주고 학생들이 선생님이 정해준 내용을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떠올린 주제와 궁금한 점을 바탕으로 조사할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파리 지옥은 어떻게 파리를 잡는지 조사하고 싶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고래는 무엇인지 알고 싶다. 김치를 만드는 방법을 조사하고 싶다 등 다양하게 조사할 내용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어려워한다면 선생님께서 조사해야 할 내용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일까?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동물은 무엇일까? 세계에서 가장 큰 고래는 무엇일까? 와 같이 저학년 수준에서도 쉽게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해서 조사하도록 활동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환에 있는 내용은 조금 열린 형태로 학생들이 궁금한 점을 직접 생각하고 주제를 스스로 생각해서 조사하는 내용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조사 주제부터 조사할 내용까지 선생님이 일부 정해주고 학생들은 거기에 맞춰 정답을 찾아가는 형태로 활동을 재구성합니다. 또 이렇게 조사를 잘 한다면 이후에 스스로 주제를 정해서 궁금한 내용을 정하고 직접 조사할 수 있는 활동으로 심화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수업을 했을 때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같은 주제와 궁금한 내용을 함께 찾아보고 이후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선생님과 함께 한 이후에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1학년 학생들도 잘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은 수업 상황이나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알맞게 바꿔서 진행하면 됩니다. 오토드로우에 접속했던 것처럼 크롬 브라우저에 접속합니다. 이미 오토드로우에서 접속을 해봤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를 쉽게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저학년 학생들은 금방 익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이콘 모양을 살펴보면서 선생님을 따라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검색창에 조사하고 싶은 내용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큰 고래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고래와 같은 형태로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학생들의 검색어를 입력할 때 어떻게 입력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장을 다 입력해 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큰 고래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고래는 무엇일까? 라고 질문 문장을 전체를 다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 문장을 다 입력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난 이후에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지 일부 찾아서 짧게 줄여서 낱말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학년 수준에서는 검색하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겠지만 저학년 학생들 수준에서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다 보면은 학생들이 더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있다면 이 질문을 다 입력해서 검색을 하고 난 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짧게 만들어서 검색을 해보면서 정답을 찾도록 하였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검색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선생님과 함께 같은 주제, 같은 질문에 대해서 똑같이 검색을 해보고 검색하는 방법을 먼저 익히고 난 다음에 내가 찾고자 하는 주제, 또 궁금한 점 등을 직접 조사해 볼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이 어렵다면 네이버를 활용해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글보다 네이버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는 조금은 더 쉽게 검색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구글이나 네이버에 어떤 것을 검색하면 인공지능이 검색한 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물론 활동의 목적이 어떤 정보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활용해도 좋지만 우리는 인공지능이 알려준 정보가 부정확할 수도 있고 정확한 출처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다양한 웹페이지에 접속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검색을 어려워하는 경우 네이버 지식백과를 이용하여 검색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지식백과와 같이 검색 경로를 정해주고 나면 학생들은 조금 더 쉽게 검색을 할 수 있으며 지식백과를 통해 파리지옥의 원산지가 미국인 것을 알 수 있으며 크기는 20에서 30cm 정도 된다는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지식백과 더보기를 터치해서 들어가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곤충을 산채로 잡아먹어서 완전히 소화가 될 때까지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 라는 정보도 새롭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약간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학년 학생들이 이 센티미터 개념을 알까? 식충식물의 뜻을 알까? 소화라는 낱말의 뜻을 알까? 등 저학년 수준에서 지식백과의 내용이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저학년 학생들이 많이 모르기도 합니다. 공통된 주제를 검색했다면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어떤 의미인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 좋지만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아이들이 서로 다른 주제로 검색을 하고 있다면 선생님께서 개별 지도가 많이 필요한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르는 낱말이나 어려운 문장의 의미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되 스스로 이해가 되는 부분만 나중에 정리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는 이미지 탭을 선택하면 검색어와 관련한 다양한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글을 잘 모르는 학생들의 경우 이렇게 이미지만이라도 검색해서 이후 퀴즈에 이 이미지를 그림으로 내가 그려서 나타낼 수 있는 활동으로 개별 수준에 맞게 활동을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게 알게 된 점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는 활동입니다. 고학년이라면 조사한 내용을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저학년은 긴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글로 표현한다면 간단한 낱말이나 짧은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고 그림을 함께 그려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개별 수준에 맞게 글 또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그림만 그렸다고 해서 학생들의 활동을 무의미하게 만들면 안 되고 이후 퀴즈 활동을 할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검색을 하면 학생들은 자신이 궁금한 것을 직접 찾아보기 때문에 더 활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활동 자체가 어려운 활동일 수도 있고 다음 차시 활동을 할 때 필요한 퀴즈 문제를 만들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학생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선생님께서 일부 주제를 정해주고 함께 검색하는 활동도 추가해서 저학년 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10차시에서는 이전 차시에서 학생들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만들어 보고 서로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만든 문제를 먼저 풀어보면서 어떻게 문제를 만들 수 있을지 학생들에게 예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OX 퀴즈의 형태 또는 단답형 형태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닷속 세상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문제를 만들 수 있게 예시로 보여줄 수 있으며 두 번째로 우주 세상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우주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OX 퀴즈도 만들어 볼 수 있고 세 번째로 땅속 세상에는 물이 없다. 정답은 X입니다. 땅속 세상에도 물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X가 됩니다. 두더지는 어두운 땅속 세상에서도 피부에 닿는 느낌과 냄새로 길을 찾을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남도 고성에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이렇게 예시로 OX를 보여주었지만 이와 같은 형태로 단답형 예시를 추가로 만들 수 있으며 3개 중에 1개를 선택하는 선택형 퀴즈 형태, 5개 중에 1개를 선택하는 오지선다형 퀴즈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예시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예시가 다양할수록 학생들의 문제 형태도 다양하게 출제가 될 것입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즉 자료 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으로 이 예시와 같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파리지옥은 소화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정답은 7일에서 10일과 같이 이렇게 단답형 형태로도 만들 수 있지만 조금 더 쉽게 파리지옥의 소화기간은 7일에서 10일이다 와 같이 OX 퀴즈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7일에서 10일이다 라고 하면 정답은 5가 되겠죠. 소화라는 말이 사용되어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한다면 예시 문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일까요? 같은 형태면 문제를 저학년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활동지를 활용하여 학생들마다 3개의 문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문제를 푸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해도 좋습니다. 만약에 3개의 문제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1개 또는 2개의 문제만 만들어도 좋으며 한글을 쓰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조사한 내용에 그림을 그려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같은 형태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학년 학생들은 글을 쓰는 것보다 그림을 그리는 것에 덜 부담을 느끼며 한글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3개의 문제를 잘라서 접고 문제 상자에 넣습니다. 선생님들은 문제 상자를 따로 만들어서 준비하셔도 되고 교실에 있는 노란색 바구니처럼 종이를 모을 수 있는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랜덤 요소가 있어야 학생들이 퀴즈 활동에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종이를 접어서 문제가 잘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상자가 없다면 종이를 뒤집어서 책상에 펼쳐 놓거나 접어서 책상 위에 올려두어도 상관없지만 쉽게 떨어지고 분실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상자 같은 것들은 반드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개의 문제를 만든 학생은 3개의 문제를 모두 문제 상자에 놓고 1개의 문제를 만든 학생은 1개의 문제만 놓도록 해서 학생들의 개별 수준 차이를 인정하고 활동을 진행하면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문제를 제출할 때 종이 뒷면 또는 문제의 윗부분에 자신의 이름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뽑아서 퀴즈를 내면 상관없지만 교환의 내용처럼 문제를 만든 친구가 직접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문제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계속 문제를 내면 학생들은 지루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친구들이 문제를 직접 출제할 수 있게 문제를 낸 친구가 문제를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출제한 친구가 있다면 그림을 친구들에게 직접 보여줘도 되지만 그림이 작은 경우라면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실물 화상기로 크게 볼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친구의 문제를 듣고 정답을 아는 친구가 손을 들면 정답을 이야기하는 형태로 활동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문제를 내는 친구가 정답을 말하는 친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하되 한 번도 발표하지 못했던 학생이 있다면 선생님께서 발표할 수 있게 지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문제를 다 읽기 전에 정답을 먼저 이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해야 합니다. 저학년 학생들은 이러한 규칙을 사전에 지도해 주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발표하면서 활동이 어수선해질 수 있습니다. 정답을 말한 친구가 있다면 문제를 출제한 친구는 문제의 정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혹시나 정답을 오랜 시간 동안 맞추지 못할 경우 선생님께서 정답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 개의 문제로 활동이 이어진다면 다른 학생들이 문제를 출제할 기회가 적어지고 활동 자체도 재미없어질 것입니다. 정답을 맞힌 친구가 문제 종이를 뽑습니다. 이때 문제 종이를 뽑은 친구가 문제를 출제해도 되고 문제를 낸 친구가 다시 나와서 문제를 출제해도 됩니다. 제가 직접 수업을 했을 때는 시간 관계상 정답을 맞힌 친구가 다른 친구의 문제를 뽑았더라도 그냥 출제를 하도록 했고 그 정답을 보고 다른 학생들이 정답을 잘 맞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이때 중요한 것은 문제를 출제한 친구는 문제의 정답을 맞히면 안 된다는 점도 학생들에게 반드시 안내가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문제 출제하는 학생들의 순서를 정해주셔도 되고 문제를 출제한 친구가 자리에 들어가면서 다음 문제를 출제할 학생을 뽑아도 되고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비뽑기로 문제를 출제할 학생을 정해도 됩니다. 다양한 형태로 퀴즈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카웃에 문제를 넣어서 우리 반 퀴즈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퀴즈 내용을 카웃을 활용하여 정리할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퀴즈를 내고 마치는 동안 카웃의 문제를 정리할 수 있으며 모든 문제를 다 카웃에 출제하지 않고 몇 개의 문제만 골라서 카웃에 정리하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문제를 다 만들고 난 후 학생들은 QR코드를 통해 카웃에 입장하거나 카웃의 핀 번호를 입력하여 입장합니다. 별명 또는 이름을 써서 퀴즈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요. 태블릿 PC 화면에 나타난 문제를 확인합니다. 사진을 보고 어떤 식물인지 선택하는데 어떤 학생이 파리지옥과 관련한 문제를 이렇게 출제했다고 한다면 4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형태로 문제를 만들어도 되고 OX 퀴즈로 어떤 학생이 문제를 출제했다면 카웃에서도 OX 퀴즈를 만들면 됩니다. 앞에서 이전 차시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무료 버전에서 4개 중에 1개를 고르는 문제 유형이나 OX 퀴즈, 즉 참거증 유형의 문제는 무료이지만 단답형의 문제 유형은 유료이기 때문에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면 학생들이 단답형으로 출제한 문제를 4개 중에 1개를 고르는 형태나
OX 형태로 바꿔서 퀴즈를 출제해야 합니다. 각 문제를 마칠 때마다 이렇게 퀴즈 결과를 확인하고 최종 결과를 확인해서 우리 반 퀴즈왕을 뽑아봅니다. 학생들이 그냥 문제를 출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카웃을 활용하여 게임 형태로 퀴즈를 풀면 더 재미있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카웃을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학생들이 냈던 문제를 바탕으로 골든벨 퀴즈의 형태로 문제를 풀게 하거나 종이에 정답을 써서 몇 개의 정답을 맞히는지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반 퀴즈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시기 편하고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면서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형태의 퀴즈쇼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카웃이 아니라 다른 퀴즈 에듀테크 도구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퀴즈 활동을 하다 보면 이번 시간의 활동이 퀴즈놀이였다는 생각이 드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태블릿 PC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은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내가 몰랐던 내용을 조사해보는 활동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퀴즈 활동을 했다고 학생들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합니다. 조사한 내용과 퀴즈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정리합니다. 또 검색이나 퀴즈 활동이 어려움을 느낀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등을 발표하면서 이후 다른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어려워하는구나 생각하고 이 점을 고려하여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9차 시와 10차 시에서는 태블릿 PC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학생들이 궁금해하던 내용을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으로 퀴즈를 만들어서 서로 문제를 맞춰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번 차시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도 태블릿 PC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실제로 가정에서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검색할 수 있는 기초적인 활용 능력을 길렀습니다. 지금까지는 태블릿 PC의 기초적인 내용과 관련한 ICT 활용 능력을 위한 내용이 주된 활동이었다면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로봇 활동을 위해 학생들이 갖춰야 하는 컴퓨팅 사고와 관련한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나는 댄스 조종사 활동을 통해 순차 구조를 이해하는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